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야 문예의 집 파도의 김동기 편집장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들을 갖다가 우리가 몇 가지 짚어봐야 되는데요. 우선 미국의 47대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밖에서 이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하는데 워싱턴 DC가 영하 10도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 의사당 안에서 했대요. 취임식을 하고 지지자들 모아놓고 또 행사도 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 두 가지로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면은 에너지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경 문제입니다. 일단은 에너지 문제는 그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드릴 그랬어요. 프래킹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셰일 가스를 갖다가 많이 규제를 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스와 오일, 석유가 되게 많은 나라니까 이걸 이제 완전히 자유화시켜가지고 최대한 생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를 보내서라도 국경을 갖다 완전히 차단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요. 두 가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고 당연히 그렇듯이 바이든이 만들었던 수많은 규제들을 갖다 자기는 다 되돌려 놓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예전에 있었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 이제 진입한 사건 있잖아요. 그 난입한 사건들이 지금 소송도 있고 뭐 지금 이미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는 사면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막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또 걱정 중에 하나는 역시 경제 문제죠. 트럼프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중국 때리기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가 관세라는 표현이 참 뷰티풀 워드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는 관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수출이 너무 잘 된다는 느낌 나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 막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세게 때릴 겁니다. 두 번째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찍히면은 미국 시장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많은 이제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지금 공장을 지어놨잖아요. 외국으로 뺄 가능성이 있어요. 브랜드 쇼어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뭔가면은 중국에 있는 공장을 갖다가 미국의 친한 나라들, 동맹 국가로 옮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브랜드 쇼어링이 되면은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일자리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출도 될 수 있으니까 한국한테 유리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한반도 문제죠. 트럼프 일기 때 계속했던 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막 옥신각신 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는 또 손도 잡고 뭐 마이 프렌드 뭐 그러면서 친해지고 하고서 싱가포르에서도 만났고 하노이에서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2기 때도 취임을 했으니까 막 시작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마 협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최근 러시아랑 북한이 좀 가까워졌잖아요. 트럼프는 중국을 봉쇄하고 싶어 중국 때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 그러면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라시아 대륙의 세력 중에 넘버1이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넘버2가 지금 러시아니까 이제는 거꾸로 러시아랑 잘 지내가지고 중국을 봉쇄하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푸틴이 지금 전쟁 일으키고 있는 것도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공격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가급적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갈아타기를 한 거예요. 갈아타기를 한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트럼프는 이렇게 갈 거라 좀 봐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재래식 군비가 되게 약한 나라예요. 굉장히 전쟁을 못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감이 있겠느냐는 게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에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안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핵을 갖다가 당장 없애라고 하면은 북한이 너무 공포감에 질릴 테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없애가는 작업들을 갖다가 아마 합의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대북 제재가 사라지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데서 이제 투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북한은 가난한 나라예요. 너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게 1조 원, 2조 원 돈이 조금만 들어가도 경제 성장을 조금 할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아마 자유화를 좀 자본주의적인 걸 받아들여야겠죠. 그렇게 해나가면서 완전 친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발짝 더 미국에 가까워지면서 개혁 개방하는 걸 갖다 유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4년 중에서 한 3년 차 정도? 쯤에는 미국의 대사관의 전 단계가 보통 이제 연락사무소인데 한 연락사무소 정도로 설치하는 게 목표가 아닐까. 또 두 번째 뉴스는 바이든 퇴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farewell address라고 고별 연설이죠. 고별 연설을 갖다 이제 방송에 내보냈는데 거기서 올리가키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국의 올리가키가 나타나고 있다. 옛날 러시아에 보면은 막 부자들인데 권력 가지고 저 정권하고 막 이렇게 유착돼가지고 있던 그런 큰 부호들 있잖아요. 미국에도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부자들, 억만장자, 조만장자가 나타나서 미국을 지배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고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미국을 갖다가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바이든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몇 가지 조치를 후닥닥 해버린 게 있어요. 옛날에 트럼프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 올려놨거든요.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제재가 막 들어가요. 근데 쿠바가 최근 들어서 서방화되고 있다고요. 자유화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 입장에서 아유 그 개혁 개방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를 갖다 왜 이렇게 적대시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며칠 앞두고 쿠바를 갖다가 명단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쿠바는 조금 더 앞으로 경제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뭔가면은 바이든도 트럼프가 했던 반중을 조금 이어받았어요. 퇴임하기 며칠 전에 그 반도체 수출에 관련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칩은 엔비디아 칩
칩이겠죠. 바로 AI와 관련된 칩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은 뭔가면은 중국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브레이크 잡겠다. AI는 앞으로 군비 쪽에서도 방산 쪽에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거 그것이 너무 발전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엔비디아를 포함해가지고 AI 관련된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갖다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예전에는 굉장히 친민주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대선 운동할 동안은 약간 중립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제 우경화가 좀 돼서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기사를 보다 보면은 DEI라는 말을 많이 써요. DEI가 뭔가면은 Diversity, Equity, 그다음에 Inclusiveness입니다. 이거 한국말 하면은 다양성, 평등, 포용. 이건 뭐 대표적으로 미국 민주당, 그다음 미국의 리버럴, 미국의 진보주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인종적으로도 너무 백인 중심이니 우리는 흑인과 뭐 다른 인종을 챙긴다. 그다음에 너무 남성 중심이니까 여성들을 챙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교 같은 데 가면은 DEI만 전담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같은 그런 회사에서 이제는 DEI를 갖다 축소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메타는 문화적으로 훨씬 더 중립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젠더 문제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다. 마크 저커버그도 원래 그 메타 기업들 안에는 남자 화장실 내에도 여성용품들을 갖다가 가지고 비치를 해놨었대요.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분들을 배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 다 치워라. 남자 화장실에서는 여성용품이 있을 이유가 없다. 앞으로 이런 것들 우리는 남성, 여성 정확히 지키겠다는 뜻이겠죠. 중립적인 기업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고, 이 저커버그가 우리 메타의 기업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는 남성적 에너지가 더욱 필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매스큘린 에너지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매스큘린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쇼킹한데, 여튼간에 이 저커버그가 매스큘린 에너지, 남성적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틱톡입니다.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억 7천만 정도 넘어요. 미국도 중국도 상대방 국가를 갖다 의심하는 거예요. 미국산 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산 앱을 사용하면은 미국 정부가 볼 거라고 중국은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걸 금지를 지키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산 앱에는 분명히 중국 정부가 볼 수 있는 뭐가 장치가 있을 거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틱톡은 중국산입니다. 틱톡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바이트댄스라고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회사예요. 틱톡에서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프라이빗하게 대화를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막 쌓여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막 교환하기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갖다 중국의 정보기관이라든지 중국 정부가 다 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는 약간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협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틱톡을 갖다가 미국은 금지시킨다는 법안을 작년에 통과를 시켰어요. 연방 대법원의 명령이었어요. 명령이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틱톡을 갖다가 1억 7천만 이상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중단되면 안 된다. 트럼프는 원래 굉장히 반중적이고 원래 틱톡 금지시키겠다는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입장이 살짝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날 19일 날 이런 말을 했죠. 대통령 되자마자 90일 동안 재협상할 수 있도록 유예를 시켜주겠다. 내가 그거 가지고 처벌하지 않을 테니까 서비스를 하라고 했어요. 기존의 이용자들에 한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사용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신규 다운로드만 안 될 뿐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협상하는 방향은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갖다가 미국의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구성해가지고 그걸 소유하고 공유하는 거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래 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결국은 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